7차시 생명과학 2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져서 몸이 더 안 좋아져서 계약을 하면 좀 긴장된 상태로 할 텐데 소리가 작으면 좀 볼륨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저번 시간 끝날 때 뭐 평가에는 안 들어간다 했죠. 평가에는 안 들어가는 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에 대한 숙제였는데 제출 현황이 이렇습니다. 아마 낸 사람들은 다 체크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냥 메일 온 거 그대로 저장한 거라서 여기에 이름이 없는 친구들은 그 전 영상을 5차시죠? 5차시 영상을 보고 오늘까지 다시 보내면 인정해줍니다. 안 그러면 또 귀찮게 전화해서 또 욕을 하겠죠. 그런 일 없도록 들으라고 하는 거야. 들으라고. 야, 듣지도 않을 거면 야, EBS 해놓지 왜 이렇게 하겠니? EBS가 더 수업 잘 하잖아. 그래서 최대한 들을 때 졸리죠? 우리 실제 수업하는 것보다도 더 졸릴 수도 있는데 재밌게 할 수가 없어. 재미있게 어떻게 하지? 내가 또 지금도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라서 오늘도 좀 쉽지 않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내겠다, 이런 건 안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등교 계약을 아마 모르겠지만 5월에 할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 4월 말 연휴만 잘 지나가면 5월에 이렇게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앞부분 수업 안 합니다. 내가 했던 수업을 왜 또 하겠어? 바로 이어서 다음 진도 나가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프린트 같은 거는 저는 출력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파일에다가 빈칸을 다 잘 채워놨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프린트를 뽑아서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그 대신 빈칸이 안 채워져 있는 걸 줘서 빈칸을 채워서 이제 검사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중단원 정리부터 하면 우리가 지겹도록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표로 정리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현미경의 종류가 우리 조사를 많이 했지만 광학현미경과 이 투과전자, 주사전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광학현미경하고 전자현미경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가시광선이다, 전자선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 근데 둘 다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 구분이 안 된다.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처음에는 광학현미경과 이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현미경 간에서 비교할 때는 요 원리를 많이 비교하겠죠. 그래서 투과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단면 구조를 볼 수 있다. 주사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3차원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세균, 식물세포, 동물세포 비교. 이건 주로 이제 원핵과 진핵을 비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포막은 당연히 다 있다. 다 있다.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생물학을 배우게 되면 세포막의 조성이 좀 다르다 이런 것까지 배우게 됩니다. 뭐 그때 가서 배우시고 원핵은 핵막이 없다. 근데 진핵은 있다. 막성 세포 소기관은 핵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야. 핵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핵은 없지만 식물과 동물은 있다. 유전물질은 당연히 다 있겠죠. 있는 걸 쓴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균은 원형 DNA다. 원형 DNA다. 얘네는 선형이다. 리보솜은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뭐 좀 여기는 진핵에 비해서 작다. 대학교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은지
얘기까지도 배웁니다. 세포벽은 원액은 있다. 그리고 식물세포 있다. 동물세포 없다. 원액생물 세균의 세포벽 뭐라고 했죠? 그렇죠. 펩티도글리칸이다. 펩까지만 쓰겠습니다. 우리 프린트에 안 써있다. 안 써있다. 펩티도글리칸이다. 식물세포는 셀룰로스다. 이거는 프린트에 써있다. 동물세포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단원 중에 세 번째인데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세포막의 형태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수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음 중단원에서는 효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배우는 세포막의 물질을 통한 이 출입과 효소는 거의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것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은 고등 지식과 저급 지식, 밑에 지식 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고 모르고 차이라서. 그래서 성취 기준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현상을 이해하고 확산, 삼투, 능동 수송을 실험이나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세포막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 우리 이미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인지질과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인산기가 있는 머리 부분은 우리가 무슨 성질? 그렇죠. 친수성을 띠고, 지방산이 있는 꼬리 부분은 소수성을 띈다. 지용성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지용성이라고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물하고의 친하고 아닌 고를 얘기하기 때문에 소수성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성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사용되는 종류가 20종류라고 했어요. 근데 물과 친하다는 특성이 뭘까? 화학적으로 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물에 대해서 했었죠. 물이 용매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극성이 있다는 얘기는 친수성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인지질의 머리 부분에 뭐가 있었지? 인산이 있었지. 산이죠, 산. 극성을 띈다. 극성을 띠면 친수성이다 라고 거의 예외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극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소수성을 띠기도 하고 친수성을 띠기도 한다. 또는 단백질에다가 단백질이 큰 단백질에 탄수화물을 붙여주면 그것을 당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까지만 알면 돼. 생물 쪽으로 진로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킵하세요. 여기서 당단백질이라고 했는데 큰 당에다가 단백질을 붙이면 단백당이라고 합니다. 또 뒤에가 큰 애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생물은 스킵. 그 다음 이제 인지질은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세포막에서 양쪽 바깥으로 배열해서 물과 접하고 친수성이니까. 소수성인 꼬리 부분은 물을 피해야겠죠. 피해서 안쪽으로 이제 지들끼리 뭉쳐서 이중층을 이룬다. 곳곳에 막단백질이 박혀 있다. 이 막단백질은 관통하는 것도 있고 표면에 붙어 있는 것도 있다. 우리가 인지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지질 머리가 바깥쪽에 있어. 왜? 친수성이라서. 꼬리는 왜 안쪽에 있어? 소수성이라. 그럼 막단백질도 똑같아요. 안쪽에 있는 막단백질은? 그렇지, 소수성이지. 여기 이 막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소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붙어있는 애는 친수성이니까. 막 단백질도 소수성이냐 친수성이냐에 따라서 막 안쪽에 관통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바깥에 붙어 있을 수 있다.
이것만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1학년 때 배웠던 거에서 막단백질의 기능까지는 우리가 1학년 때 깔짝 했었어요. 뭐 기능이 엄청 많지만 크게 나누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을 수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막관통 단백질이겠죠. 그래서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관통하는 것도 있고 요게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신호 전달한다. 호르몬 등의 화학 신호에 대한 수용체로 작용하여서 신호를 전달한다. 요거는 주로 외재성 단백질이 많이 합니다. 효소 작용하는 건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역할을 한다. 얘네들은 외재성, 내재성이 다 효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포 인식, 당 단백질은 세포간 인식에 관여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외재성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밖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뭐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생물은 이걸 어려워하면 안 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이 개념 자체를 어려워하면은 생물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 이게 무슨 과학이야, 그지? 과학이라고 하니까 과학이라고 합니다. 생명 과학이지? 그래서 이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뭐 성질에 따라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뭐 관통하면 소수성이니까 거기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세포막에 대한 모델이 2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합니다. 이게 가장 이제 맞는 말이겠죠. 그 모델이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다. 유동한다, 움직인다. 근데 막 모자이크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구간을 나눌 수 있더라. 그렇구나. 이런 모델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 이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포막은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이었어. 근데 이제 이걸 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포막은 유동적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인지질과 단백질은 모두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이걸 이제 그냥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듣겠죠. 그래서 또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할 때 2가지 실험이 있어요. 먼저 이제 인지질의 유동성을 입증하려면 2가지 다 입증해야 세포막이 유동적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인지질 유동성 입증 실험입니다. 이건 아주 심플해요. 세포막이 있어. 세포막이 있는데 세포막을 형광물질로 다 칠하는 거야. 다 염색을 했어. 염색하는 건 쉬워요. 그냥 염색약 뿌리면 돼. 염색한 다음에 표백을 합니다. 한 부위, 이 정도 부위만 이제 형광을 제거해. 그 대부분 이제 형광 염료, 우리가 염색약 뿌린다고 했지만 염료로 이제 표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또 거기다 빛을 쐬면 표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레이저로 특정 부위를 탈색시킨다 라고 써있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로 염색하고 뭘로 뭐 탈색시킨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다 염색했는데 특정 부위만 색깔을 없앴다. 색깔을 없앴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뭐야? 그치?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고정적이라면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실험을 했더니 형광이 이렇게 있었어요. 형광 제거를 했어. 쭉 떨어졌어. 그럼 이 형광 제거 부위에 형광이 이만큼만 남아 있었겠죠? 고정적이라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냥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형광이 다시 회복되더라. 회복된다는 얘기는 형광을 지들이 만들지 않죠. 당연히 물질량은 정해져 있지. 그 대신 딴 쪽에 있는 형광 물질이 이동해서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 내가 염색한 이 염료 양보다 여기 절대적인 양은 줄어들었다. 절대적 양은 당연히 줄어들었다.
근데 일정한 부위에서 형광이 다시 회복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얘기는 다른 쪽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올 수가 없죠. 그래 유동적이구나라는 걸, 인지질은 유동적이구나, 이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지질이 유동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인지질이 이중층이잖아. 이렇게 이중층이잖아. 한참 그리네. 얘들이 주로 많이 이동하는 게 이렇게 많이 이동합니다. 지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주 드물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막단백질의 이제 유동성 입증 실험을 합니다. 막단백질 유동성 입증 실험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요. 표백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쥐세포하고 사람세포에 막단백질이 각각 다른 색으로 형광을 처리합니다. 여기는 파란색, 여긴 빨간색, 이렇게 칠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융합을 시켜요. 융합하는 건 어렵지 않아.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을 첨가하면 잘 융합합니다. 그럼 이제 융합세포를 만들어. 만약에 고정적이라면 반은 파란색, 반은 빨간색이어야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혼합되어 있더라. 혼합되어 있더라. 이 얘기는 막단백질도 유동적이구나 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두 가지 실험 잘 이해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세포막에 대해서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세포막을 통한 이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할까에 대해서 합니다. 이 부분은 확산과 삼투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산과 삼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고, 뒤에 이제 능동수송과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다 반복이야. 첫 번째,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으로 몸살이라 춥네. 반투과성 막으로 물질의 이동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른쪽에 혹시나 이제 반투과성 막에 대해서 궁금할까봐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잘 되는 실험은 아니지만 셀로폰 막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실험을 하든지 실험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이 크기가 작은 분자나 소수성 물질, 극성이 없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통과 못하는 건 아니야. 대신 크기도 작아야 되고 인지질 머리 틈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극성도 띄면 안 된다. 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온과 같은 친수성 물질은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한다. 크기가 크거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온, 여기 중에 이제 포도당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크기가 큰 물질, 이온과 같은 애들은 친수성 물질, 얘들은 직접 통과하지 못한다. 직접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산을 들어갑니다. 확산이 무엇인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기체나 용액 속에서 이게 포인트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요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이죠. 그래서 확산은 자유반응이야. 자유반응. 이 자유반응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화학 쪽에서 많이 에너지 준위와 같은
단원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자유에너지 반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에너지가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은 니네 엔트로피 배웠나? 엔트로피가 무한히 증가하는, 요런 거죠. 그래서 그 자유에너지 반응이란 얘기는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고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만 일어난다. 무한히 일어나지 않는다. 같아지면 끝난다. 왜? 농도가 높은 쪽이 사라지니까.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확산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나눠집니다.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큰 차이는 막단백질을 쓰냐 안 쓰냐이다. 이 둘의 차이는 막단백질을 쓰냐 안 쓰냐다.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막단백질의 유무, 막단백질. 단순 확산은 그냥 직접 통과해서 확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O2, CO2와 같이 크기가 작은 분자와 지용성 비타민과 같은 크기가 작은 지용성 분자는 단순 확산으로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용성 호르몬도 배웠죠. 그것도 사실은 일부 크게 좀 이제 작은 애들은 가능도 합니다.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우리 세포 그냥 호흡할 때 2학년 때 호흡할 때 이제 기체의 교환의 원리로 분합차에 의한 확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확산이 단순 확산이다. 여기 예시에 써 있는 거예요. O2하고 CO2는 그냥 지들끼리 이동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분합차에 의해서. 그 분합이라는 게 뭐였지? 농도의 의미였어요. 농도. 기체 분합이란 얘기는 일정 면적에 얼마큼 분자수가 있냐라는 거기 때문에 분합이 높으면 높을수록 농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쓴다. 막단백질. 그래서 막단백질의 일종인 수성단백질을 통해 확산한다.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 어려운 포도당, 아미노산, 이온 등의 수용성 분자 중 일부가 얘네들을 통해서 촉진 확산으로 세포막을 통과한다. 오타가 있다니.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수성 단백질에는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이 있다. 이거 너무 좁네. 그치, 크기는 좀 줄이면 되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줄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억에 있는 애가 통로 단백질이다. 통로 단백질은 세포막에서 이온 등의 물질이 지나가는 이 펜을 바꾸기 힘드네요. 통로 역할을 한다. 통로 단백질이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채널이라고 했던 거야. 채널. 갑자기 확 이해가 되는 그 친미 성향의 친구들이 있죠. 생물에서는 친미 성향이 굉장히 좋아. 영어로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얘네들은 이온에 대한 선택성이 있다. 그래서 특정 이온 통로는 특정 이온만 통과시킨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뭐였죠? 우리가 흥분의 전도와 전달했을 때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이런 것들이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매끈맨소포체의 특징, 기능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이 칼슘을 저장한다라는 얘기였어. 저장하려면 통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칼슘 통로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염소 통로도 있어요. 수소이온 통로도 있어요. 이 수소이온 통로가 이제 조금 나중에 광합성 세포흡 가면 좀 중요해지겠죠. 식물은 더 다양하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이온을 수송하는 채널, 통로가 있다는 얘기고, 걔네들은 특이성이 있다. 나트륨 통로에는 칼륨이 이동하지 못한다. 칼륨 통로에는 나트륨이 이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각각 전용 채널이 있습니다. 전용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운반체 단백질이다. 운반체 단백질은 결합 부위에 구조가 들어맞는 특정 물질이 결합하면 구조 변화를 일으켜서 특정 물질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막단백질이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이 운반체 단백질이라는 게 꼭 여기서는 이제 촉진 확산이라서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나트륨 칼륨 펌프도 운반체긴 합니다. 근데 여기 촉진 확산 있는 데다 쓰면 헷갈리겠다. 처음 배우긴 하는데 예시 그냥 하나 써주면 포도당 수송체가 있어요. 포도당 수송체라는 게 있습니다. 포도당 수송체는 사람 같은 경우에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순수 생물 하는 사람이 없네. 포도당 수송체에 대해서 더 조사해서 제출할 사람 제출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과제로도 안 낼게. 너무 잡스럽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포도당 수송체 종류 되게 많습니다. 그 각각의 이제 특징이 이제 세포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만 조사해서 보내주세요. 그것도 이제 요새 대학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 전형, 학종이지. 학종 서류 전형으로 쓸 때만 중요한 거라 이제 좀 그렇더라고. 계속 공부하고 지금 요새 대학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 어렵고 대학 종류는 많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친숙한 대학교들을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잘 노리면 또 될 수도 있고 순번 빠지고 이런 건 진짜 운이야. 어쨌든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그대로 써 있습니다. 단순 확산은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한다. 촉진 확산은 꼭 막단백질을 이용해서만 가능하다. 이 막단백질은 각각 특이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염소 예시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포도당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수송체, 염소 통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세포 안팎의 농도 차예요. 농도 차. 우리가 확산은 농도 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빠르다. 이 정도 개념은 있어야 돼. 확산은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빠르다. 확산의 속도는 빠르다. 그리고 확산의 속도를 결정하는 게 굳이 농도 차가 아니어도 되죠.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도 확산은 빠를 수 있다. 우리 그냥 화학에서 배웠던 확산을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생물에서 그럼 왜 온도 얘기 안 해요? 생물은 대부분 온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지? 안 좋아요. 물질의 이동 속도는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크면 커질수록 빨라진다. 빨라지는데 양상이 다르죠. 우리 이거 1학년 때 깔짝 했었는데 너무 깔짝해가지고 기억이 많이 안 날 거야. 다시 하면 됩니다. 단순 확산은 요 그냥 직선 형태예요. 요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촉진 확산은 아니죠? 촉진 확산은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되나?
내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근데, 우리 효소에 대한 반응식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효소 작용과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막단백질의 작용을, 그래서 촉진 확산은 이렇게, 이 그래프 개형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 빨간색인데요? 아니요. 아니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양상이 다르다.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는 촉진 확산과 단순 확산을 가리고 뭐가 촉진 확산이고 뭐가 단순 확산인지 물어본다. 100%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꺾이죠. 단순 확산 이렇게 돼. 그럼 단순 확산은 결국 여기 덜 그리다가 만 거야. 단순 확산은 농도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히 증가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그래프 개형 자체가 그렇잖아. 근데 촉진 확산은 이렇게 되겠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포화된다. 포화. 생물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포화된다. 그럼 왜 포화될까? 왜?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 프린트 안 써있죠? 일부러 안 써놨죠? 이유는 딱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세포막에 있는 통로 단백질 또는 운반체 단백질과 같은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결국 만약에 이 통로 단백질 여기 염소 통로가 있잖아. 염소 통로가 내 세포막에 하나 있어. 그러면 얘가 시간당 소화할 수 있는 염소 이온 통과시키는 이온 염소 이온의 개수가 한정적일 거예요. 무한히 증가할 수는 없다.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통로 단백질도 그 구멍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유한해요. 그럼 단순 확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순 확산도 사실은 영원히 무한하진 않겠죠. 비교하자면 그렇단 얘기야. 단순 확산은 세포 막 면적에 따라서 유한하겠지. 그것보다는 더 이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막단백질 수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포화될 수 있다. 운반체 단백질은 또 모양까지 바뀌어야 돼. 여기서 포도당을 세포 밖에서 먹었어. 그 다음에 띵 이렇게 구조 바꿉니다. 이렇게 밑으로 딱 열어줘야 돼. 이게 구조 변화가 수반돼야 돼요. 구조 변화하는데 구조 변화가 수반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왜인데요?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의 개수죠.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은 포화된다. 우리 생투는 1학기 때 서술형 봅니다. 서술형 봐요. 물리학은 안 봐. 물리학은 100% 객관식이야. 이런 거 스포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나 못 들었다 그래. 진짜요? 이렇게 해야 알았지? 더 여기서 얘기할게. 굳이 얘기할 게 더 있다면 처음에 이제 증가하는 게 더 촉진 확산이 빠르죠. 촉진 확산이 더 빠릅니다. 말 그대로 촉진이잖아.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 자체가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분자지만 힘들어요. 근데 얘네는 전용기가 있는 거야. 전용기. 내 전용 통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빠르겠죠? 통로가 열려 있다면?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촉진 확산과 단순 확산을 단순히 속도를 비교한다면 촉진 확산이 훨씬 빠르다. 왜? 이 왜가 아주 간단해.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에 의해서 수송되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다 내포되어 있는 거야. 막단백질
막단백질은 인지질 뭐 특정 이온이나 특정 물질에 대한 막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라는 게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이 단순 확산보다 속도가 빠른 이유는 촉진 확산이 막단백질 사용해서 수송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거 만약에 문제로 만나면 너무 당연해서 못 쓸 거야, 이유를. 촉진 확산이 당연히 빠른데 왜 빠르지? 이러다 못 쓸 거예요. 다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괜히 계약해가지고 이 수업 영상 다시 뒤져보지 말고 지금 잘 들어봐. 그 다음에 이제 3투입니다. 3투. 개인적으로 3투까지만 하고 싶은데 3투가 뒤에도 있어. 아프니까 오늘은 시간이 잘 안가네 생각보다. 3투 세포 막과 같은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두 영역이 있을 때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물. 3투는 물의 이동이다. 이 물이란 얘기는 용매가 이동한다. 용매. 3투는 물의 확산에 의해 일어나므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어딨어? 여기 있죠. 확산과 3투는 에너지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능동수송과 얘네들은 에너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다. 생물은 논리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잔소리 안 할게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3투가 일어날 때 물의 이동에 의해 반투과성 막이 받는 압력이 있을 거야. 3투가 일어나. 그럼 물이 이동해. 물이 이동하다 보면 물이 반투과성 막이 그냥 막이 없는 게 아니잖아. 있긴 있죠.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것 뿐이야. 그렇게 여기 봐봐. 물 분자는 구멍을 통과할 수 있으나, 그지? 구멍 통과할 수 있어. 통과할 수 있는데 얘들이 자, 저기 구멍이구만. 저리로 가자. 안 가겠죠. 이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죠. 나름. 물 분자가 이제 막 이동하다가. 그러면 막이 맞을 거야. 때려 맞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걸 이제 압력이겠죠. 압력. 그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삼투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밑에 뭐 굳이 공식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삼투압이란 얘기는 결국에 힘이야, 힘. 그럼 힘이 어떨 때 세지냐는 얘기야. 우리가 아까 확산, 이거 결국 물의 확산이라고 했잖아? 그럼 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농도차였어요, 농도차. 물질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은 빠르다. 또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얘기하는 게 뭐였죠? 온도였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산의 속도는 빠르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삼투압은 농도차가 클수록 크다. 또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투압의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삼투압은 뭐 파이는 뭐 CRT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CRT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알 필요 없죠. T는 뭐 바뀔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안 바뀌지, 생물은. 그리고 C가 이제 주로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 농도, 용액의 몰 농도에 따라서 삼투압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이동이라는 게 중요하고, 농도가 뭐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탕 분자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많죠. 그럼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다. 그러면 여기 근데 여기 잘못 써 있는 거 아닌가? 물의 농도구나.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지? 교재 보고 한 건데. 물의 농도? 물의 농도?
물의 농도? 물의 농도? 뭐 어쨌든 그래요. 뭐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고농도 저농도가 있어. 그러면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겠다. 물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쪽에 고농도 쪽에 수면이 더 높아진다. 반대로 여기 이제 물의 이동을 안 주고 싶어 내가. 물이 이동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럼 여기 위에다가 압력을 가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삼투압만큼 압력을 가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삼투압을 측정할 수도 있겠네. 그지? 이만큼 다시 이렇게 변한 다음에 올라올 때까지 눌러주면 되잖아. 그럼 눌러주는 힘이 결국 삼투압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뭐 양쪽 용액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반투하성 막이 양쪽 용액으로부터 받는 압력의 차이가 삼투압이며 높이에 해당하는 용액 기둥의 압력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삼투랑 똑같아요. 동물세포의 삼투와 식물세포의 삼투를 또 비교합니다. 동물세포는 적혈구를 많이 쓰죠. 적혈구. 동물세포인 적혈구를 저장액에 넣었대요. 그림 그리면 참 편하지. 저장액에 넣었다. 저장액이란 얘기는 적혈구는 고장액이란 얘기다. 그러면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한다. 그럼 적혈구가 계속 물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팽창하다가 결국에는 빵 하고 터지는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 등장액에 넣으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변화가 없을 때 가장 함정 많이 파지. 이동하는 물의 양과 적혈구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 여기도 그래요. 우리 평형이란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동하는 양이 같을 때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확산에서도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한다 했잖아. 같아진 다음에 그러면 그 분자들 이온들은 멈춰 있나? 아니죠. 이온이나 분자는 계속 이동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 이제 과학을 2년째 하고 있잖아요. 요 정도 개념도 아니지.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속지 말자. 평형 상태에서는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에 속지 말자. 또 고장액에 넣었대. 고장액에 넣었다. 이번에 고장액에 넣었다는 얘기는 적혈구는 저장액이란 얘기다. 그럼 물이 나가겠죠? 물이 빠져나가서 적혈구가 쭈그러든다. 식물세포에서의 삼투.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었다. 그럼 물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물이 들어가가지고 팽창해가지고 터지면 참 이상하지? 그래서 식물세포는 터지지 않고 팽윤 상태가 된다. 팽윤. 팽윤 상태가 되고 팽압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팽압이 삼투압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우리 뒤에 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우리 막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고농도고 저농도야. 그럼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농도 차에 의해서 물이 이동한다. 요게 삼투압이에요. 위에서 했어. 요건 삼투압이야.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동할 때 주는 압력, 삼투압.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물의 양이 여기는 늘어나고 여기는 줄어들죠? 단순히 물의 양이. 그럼 여기 물의 양이 높아졌다는 얘기야. 한정된 부피 안에서 양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압력이 생긴다. 이 압력은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팽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팽압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삼투압과 팽압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세포 등장하게 넣으면 별 변화 없다. 여기도 안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과
바깥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식물세포를 고장액에 넣으면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세포질의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떨어지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이름 들으면은 맞아 저거였어. 이렇게 하죠. 원형질 분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벽이 있고 안에 바로 거의 붙어있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갔잖아. 지금 물이 나갔다는 얘기는 세포막 안쪽에 있는 물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애들은 계속 감소하겠죠. 부피가 감소하면 이 세포막이 세포벽과 좀 붙어있다고 표현했잖아. 반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원형질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됐지. 이 안쪽에 있는 이 안쪽 면을 원형질이라고 해요. 원형질. 이 안쪽 면. 내가 1학년 때 똑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이해하기 쉬울 거야. 내가 1학년 애들 데리고 뭐 했나 모르겠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안쪽 원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원형질이 세포막이 탈락한 거야. 분리됐다. 그래서 원형질이 분리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냥 단순히 저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해서 외울 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차피 뭐 대학교 와서 생물 배울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죠. 근데 이해를 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름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면 좋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확산과 삼투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식물세포에서의 삼투압, 팽압, 흡수력의 관계부터 수업을 진행할게요. 뒤에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유인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그래가지고 여기 연습 문제가 4개가 있거든요. 이 파일 통째로 올려주겠죠, 당연히. 이 4개 중에서 오늘 배운 걸로 풀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그 1번이라도 풀어주세요. 뭐 예습 같은 거 해가지고 2번, 3번, 4번 풀면 참 좋고. 왜냐면 다음 시간에 또 뭐 멈춰놓고 푸세요 뭐 이럴 거 아니야? 알았죠? 47분이 넘어갔는데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등교계약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또 이제 내일 모의고사가 있죠. 뭐 그렇게 전국적으로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좀 성실하게 시간 재고 연습한다는 의미에서 풀면 우리 최저도 잘 맞춰야 되잖아. 최저가 있는 학교가 좀 있죠. 그러니까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내가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대충 해. 그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나 잔소리로 끝나는데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 니네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니네 생각을 더 많이 해. 사실 뭐 욕도 많이 하고 진짜 지랄 맞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는 아니지만 제발 뭐 혼자서 잘 안되면 얘기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되겠다. 그러면